저희가 지금 법원의 판단들을 하나하나 일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건 사실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판결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건데 그 어제 바로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곽수환 씨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죠. 증거인멸한 것만 해도 명확한데 그 외에도 당연히 명확한 게 너무나 많고 그냥 그래서 제가 아까 사법부가 미세먼지 가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아니 근데 증거인멸이라는 것도 우리가 구속사유에 도주 우려,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증거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사람은 물론 자기 증거인멸은 처벌은 안 되지만 이건 자기가 증거를 인멸했다고 자백을 한 사건이에요. 그것도 김건희 걸로 남의 걸로. 그렇죠. 그것도 네. 처벌받고 남의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를 넘어서는 그 단계까지 왔는데도 영장을 발부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제도라는 걸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판사 고무줄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저는 기준이 하나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법에 없는 기준. 뭐냐? 윤석열, 김건희와 가까우면 영장은 기각이고요. 윤석열, 김건희와 거리가 멀면 영장 발부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조태용. 조태용 같은 사람 개인의 국정원법 위반이고 거리가 머니까 영장 발부해주면서 사법부가 마치 공정한 척 밑밥을 깝니다. 그러고 나서 정작 본질 윤석열, 김건희와 가까운 쪽이거나 그쪽으로 수사가 올라갈 부분들은 다 막아 제끼고 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한덕수. 그 다음에 박성재는 2번이나 그것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고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두 명의 판사가 다 기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웰바이오텍 기각, 뭐 김진우 기각 싹 다 지금 기각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윤석열, 김건희랑 가까우면 영장이 기각되면 이 사법부 정상입니까? 전 정상인지 여부를 지금 물어야 되는 지경까지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내란 종식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김건희 씨 그 장모 자택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과 함께 당선 축하 편지 같은 걸 남긴 거잖아요. 그건 그거를 아마 온요양원에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원인가 어쨌든 간에 그런 다른 곳에 이제, 정으로부터 그런 이혼하고요. 상황에서 이제 이배용 당선 축하 편지가 있는데 요거를 김진우 씨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찢었다고 시인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이 아니라 시인을 했죠. 네, 시인을 그냥, 한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해명이 더 기가 막힌 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라고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상식적이어야지. 그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면 거기다 왜 갖다 놓습니까? 그러니까 세트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 편지랑 그 거북이랑 뭐 그랬겠죠, 뭐 같이 아마도. 세트로 예. 갖다 놓은 거예요. 원래도 그러면은 게다가 동생 거고 뭐 동생이 막 이상한 혐의 받고 있는 거면은 아주 상식적인 거라면은 없애려면 다 없애는 게 맞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또 없앴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중요한 물건인지 모르고 어떻게 그거를 찢어서 버립니까? 아니 이 그것도? 사람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잖아요. 인식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동생이 수사받고 있고 그거를 일부러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압수수색 당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쪽에다 도피시켜 놓은 건데 이게 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영장에 압수수색에 이거를 보러 간 게 아니어서 다른 걸 보러 갔다가 이게 발견이 된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다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이게 사라져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경찰 인사기록하고 이렇게 맞아요. 같이 경찰 인사기록은 어떻게 했어 그거는 그러면? 없애버렸어 그것도. 아니 그것도 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없애버렸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언론 보도의 그러니까요. 요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명백한 그러니까 범죄 협력이죠.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그렇죠. 범죄 협력인데 이게 사실은 공흥지구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하는 거긴 맞습니다. 주된 이거는. 영장 범죄 주된 사실은. 영장은.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를 지금 스스로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하면은 글쎄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근데 더 큰 문제가 지금 사법부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뭐 재판 중계도 하고 있지만 더 심각하잖아요. 법원의 수뇌부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법원행정처라든지 대법원장 아니면 법원장들도 지금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이제 이 사법부가 자정이 과연 되겠느냐라는 저는 의문이 남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에 검찰 지난 3년만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야당에다가는 어목했고 자기 쪽에다가는 범죄를 덮어주면 그 모습, 그 편향성이 계속 있어 왔고 누적이 된 거고 더 심각한 건 그 문제 있는 결정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전체 검찰이 숨소리도 안 냈거든요.
그렇잖아요. 최근까지도 뭐 그 심우정 그 즉시항고 포기까지만 해도 검찰이 부당한데 속으로만 부당하고 참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대장동 사건부터는 다 전체적으로 좀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이 편향성이 있는데 전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윤석열, 김건희랑 가까우면 영장이 안 나오고 윤석열, 김건희랑 멀면 영장이 왜 나오는 겁니까? 제가 지금 뭐 남세진, 정재욱 그리고 그 박정호 이 판사들 있잖아요.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뭐 다양한데 뭐 내용은 다 기각인데 그거 송영길 대표 사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영길 대표는 그 위법성 인식이 다 있고 다툼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구속을 시켜야만 되는 그런 사건입니까? 근데 1심 가서 돈봉투 무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고도 못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옥중 출마하고 이게 저는 사법부가 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너무 심해서 이쯤 되면 정치 개입이거든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문제도 남아 있고. 근데 저는 동료 판사들이 아무런 지금 문제 의식도 안 갖고 코튼에서 목소리도 안 글을 낸- 안 나온다. 안 한다는 게 거는 없어. 지난 검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검사들이 속으로만 저항했던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전 이렇게 가서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곽수환 씨 말대로 아까 보니까 이배용의 당선 축하 편지는 최은순 씨의 요양원에서 발견된 것을 제가 확인을 좀 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기각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도 정말로 강력하게 성토를 했더라고요. 어떤 요지로 했냐? 수사 방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사법제도 도발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어야 된다 이러면서 특검에서 그랬어요. 사실은 그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영장 판사의 신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게 비난하는 경우는 없는데 김영근 특검보가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번 김진우의 영장 기각 문제를 꾸짖었고, 이유는 뭐냐? 김진우만 이렇게 증거 인멸에 나선 게 아니고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도망치거나 그렇죠. 도망쳤다 붙잡히거나 지금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나서는 행각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판사가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가족들이 많이 구속이 됐는데 김진우까지 구속을 해야 될까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를테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범죄의 중대성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내란이고 하나는 완전 국정농단의 이런 거고 이게 다 연관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거를 고려를 했다면은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원래 그런 원칙 부부는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예전에 있었어요. 나름의 원칙 검찰에. 그거가 깨진 게 조국 사태 때부터예요, 사실상.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어쨌든 참 사법부의 개혁의 여론이 좀 더 높아지겠다. 우리 신윤규 변호사처럼 진짜 성토하시는 분, 저도 좀 많이 화가 나는데 아니, 그럼요. 다 같이 화나죠. 국민들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신윤규 네. 변호사가 선봉에 서서 사법개혁의 기수가 됐으면 아니 좋겠어요. 저는요 이건 해야 돼. 아까도 이건 해야 매부쇼에서 제가 목소리를 내니까 제 옆에 있던 신장식 의원님이 제 팔을 잡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직업 변호사기 때문에 제가 법원을 이유 없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손을 잡았다는 그렇죠. 거 그런 부분을 걱정한 아니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네. 제가 법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비판을 하는 거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단 아니,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사법부에 가장 심각한 게 이것도 좀 많이 잊혀졌는데 뭐 오늘 김진우 이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요. 압수수색 영장은요. 기각률이 1%가 안 돼요. 그냥 다 내주는 겁니다. 왜? 범죄에 소명이 되면 압수수색을 가서 가져와야 그 다음이 증거 열리니까 확보라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기현 판사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룸살롱 갔다 오고 핸드폰 바꾼 게 드러났는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걸 법원이 기각해버렸죠. 기각을 해요. 저는 이거 하나로써도 지금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우리는 공정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뭐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아니 지금 구속영장 계속 줄줄이 기각 나는 것도 제가 나름의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아, 윤석열 김건희랑 가까우면 영장이 기각 나온다. 멀면 발부된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어떻게 현직 판사가 그 비위 혐의가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그것도 공수처의 권한을 가지고 청구하는데 그걸 기각을 한다? 전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사법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도 구속된 게 임성근 기각이야. 하나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임성근은 잘못된 지시를 지가 내렸는데 거짓말을 한 거고 본인 그게 윤석열까지 타고 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임성근이 국회 나와서도 왜 이렇게까지 나를
지켜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딱 조태용 케이스죠, 그거는. 어. 자기가 싸들고 가는 거고. 그 위에 외압 라인들은 다 기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이제 박성재 상황이다 라인이죠. 보니까. 박성재 네. 그 이종석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기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니, 사정이 이런 가운데 어제 또 김건희 재판이 열렸고 처음으로 중계가 되다 보니까 그녀의 모습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일단 보니까 검은 풀테 안경을 착용을 했고요. 흰 마스크를 썼고 검은 정장을 입었는데 또 중간에 보니까 구치소에 다시 보내달라는 말도 있었고 그게 안 되니까 판사가 대기 명령을 내리니 휠체어가 아마도 이제 젖힐 수 있는 휠체어 모양이죠. 뭐 침대식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뭔가 재판을 들었다는데 모든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약간 이슈를 만들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누워서 방송하면 눕방, 누워서 재판 받으면 뭐 눕재. 눕판, 처음 봤다. 일단 처음 봤고. 그러니까. 네. 아니 김건희 아프겠지. 아니 저는 아플 거라고 봐요, 솔직히. 예, 원래도 좀 정신이 불안했다라는 얘기 많이 이제 그 잠을 안 잤어요. 김건희가 불면증이 있어서 예전에 윤석열이 뭐 김건희가 문자 보내고 야 나 미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개 끌고 맨날 밤에 산책했잖아요. 정신이 좀 불안한 거 맞아요. 건진이 기치료도 해주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재판에 나온 이게 애들이 이 양반들이 그렇게 주장을 지금 했지만은 재판에 나왔다라는 거는 안에서 의료진이 상태를 보고 판단한 당연히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 나겠다라고 하면 의료진이 보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건 다 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몇 분 동안 악화됐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죠 갑자기. 몇 분 만에 누울 누울 만큼 악화됐을 네.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의료진의 그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전문가들은 너 재판 나가도 돼. 그리고 뭐 보석은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은 물어볼 거거든요. 분명히 저는 보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윤석열 보고 웃긴 게 옛날에 재벌 회장들도 꼭 영장 실질 심사 때 맞춰서 아파요. 그치. 그래서 늘 링걸 맞고 나오거든요. 그 링걸 맞고서 휠체어에 타서 환자복 입고 나오는 누가 또 게 밀어줘야 되고 항상 뒤에서. 그랬어요. 네. 카프라이더 저는 하죠 다. 윤석열 김건희도 묻고 싶어요. 왜 술 먹을 때는 안 아픈데 지금은 꼭 아프냐. 김건희도 수장고 따고 들어갈 때 안 아팠잖아요. 그렇지. 그 어자 앞에 앉을 땐 안 아프대. 근데 지금은 아프니까 뭐 아까 그 눕방의 창시자 우리 이경규 선생님인데 뭐 재판계 이경규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재판을 받아. 와, 나 진짜.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재판 공개 보면서 공개의 양도 너무 적고요. 그 부분도 저는 재판부가 잘못했다고 보고 왔으면 마스크를 벗겨야죠. 그럼 어떻게 마스크 쓰고 무슨 마스크도 특대짜리 쓴 것 같아요. 여기 이마밖에 안 보여 이마밖에. 우리가 무슨 김건희 이마 보려고 중계 신청했습니까? 얼굴이 나와야죠 얼굴이. 그 저는 진짜 사법부가 진짜 이진관 판사 빼고는 지금까지 그 나온 판사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재판 중계 중에서 이진관 재판장 외에는 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 저는 거의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김건희가 누울 법도 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정말로 김건희 일가의 별별 소식들이 다 전해지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오빠가 또 영장 심사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 더해서 알츠하이머를 주장하는 그 최은순 씨가 그 행안부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서 분과로 내려갑니다. 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쉽게 얘기해서 과징금을 맞은 사람 중에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심지어 25억이라는 거예요. 내는 걸 깜빡했나? 알츠하이머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설명이 잘 되는데 네. 갑자기. 깜짝 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래도 곧잘 했거든요. 잘했겠죠, 예. 그래서 전국 수학 경시 대회를 나가가지고 그때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국 3등, 공동 3등. 아 진짜로? 왜냐면 너무 많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전국 3등까지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예, 예. 와, 근데 전국 1등은 아무나 못하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게. 25억을 체납을 했다라는 거잖아. 지방세만. 와, 이건 뭐? 아니 이게 재산이 뭐냐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많은데. 세금은 아닌 건데 어떤 거냐면은 성남시 중원구청이 2020년에 최은순한테 과징금을 부과한 건데 왜 했냐? 2014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과를 했더니 이분이 또 안 참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1, 2, 3심 다 지나서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구청소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확정 판결이 났으니 적어도 올해는 돈을 납부했어야 맞는 거고 통상적인 돈을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행에 따르면은 독촉장이 날라오고 안 내면 또 가산금도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지금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최은순 같은 사람도 내란의 사고방식, 내란의 DNA가 이미 내재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그냥 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상민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어기고 시작해요, 그냥 법을. 그게 하나가 있고, 그렇다면 김건희나 최은순 같은 이 버르장머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뒷배, 그동안부터도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그 자신감, 왜곡된 자만심, 이런 것들이 이 상황을 더 심화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보통 관용어구로 아유 이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법을 잘 지키고 하고 착하다는 그렇지. 얘기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 의미로 어. 진짜 법 없이 살았어요, 진짜. 법이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네. 이거는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토리어스 같은 악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참 보면서 진짜 인생을 쉽고 만만하게 살아왔구나. 법을 어겨가면서. 근데 어떠한 제재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뒷배가 누구냐. 전 이 뒷배를 청소하는 게 대한민국의 내란을 종식하고 그 내란에서 정상화하는 그 과정이다. 저 그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게 궁금한 건 뭐냐면은 최은순 정도면은 사실은 구청에서도 누구 엄마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럼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과연 이런 내용을 사전에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하나가 드는 거고 보고의 절차 문제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구청 차원에서 지금까지 필요한 지대를 전부 다 취했는가? 기본적으로 25억이라고 하도 굉장히 큰 손해이기 때문에 안 되면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내게 받아와야 만들어야지.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압류해야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이거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참 된 거예요. 예. 성남시가 중원구청이 매긴 거잖아요. 네. 이거 그 잔고 증명 위조했던 그때 그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도촌동 아. 그때 잔고 증명 위조해가지고 그때 내가 349억 있다라고 그거 해가지고 그게 차명으로까지 땅을 사가지고 번져가지고 이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온갖 불법과 탈법과 나쁜 짓은 다 한다 이 가족이 진짜. 근데 이거 빨리 감료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